안녕하세요. 장호경제연구소 장호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넥타이도 황금 색깔을 메고 나왔습니다. 저 유명한 투자가인 머린 비핏이라는 분과의 점심 식사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매에 붙이는데요. 경매 낙찰가가 우리 원화로 무려 35억 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랄 일이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분들과 식사를 하려고 할까요? 그런 부자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한 것이죠. 저도 운이 좋게도 프라이빗 뱅크로서 20년 가까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PB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라이빗 뱅크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초우량 고객, VIP 분들에게 자산 배분을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부자들도 여러 종류가 있죠. 정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부자들이 계시고, 또는 자수성가한 부자들, 밑바닥부터 출발해서 회사원부터 출발해서 또 기업을 이룬 분도 계십니다. 제가 만난 부자들은 거의 후반에 속하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았죠.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 이분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한 20년 이상 영위하신 분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IMF라는 그런 고난을 겪었죠. 또 두 번째로는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최근 내는 팬데믹이랑 암으로 인해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업의 사업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직장 생활의 전공을 그대로 살린 분이 다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를 할 때 짧고도 길지도 않은 기간을 가졌다 이거죠. 너무 늦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기업가로서의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명 길들여지면 집토끼는 집토끼대로 그대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충분히 전문 분야의 사업을 경험한 다음에 본인의 사업을 시작했던 경우가 다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어떤 고난을 겪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여유 자금을 투자할 때 저희 PB센터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상품과 좋은 시향을 말씀드리더라도 본인이 직접 챙기고 결정을 한 다음에 스스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또 자기가 지는 거죠. 투자에 대한 책임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사업이 잘못되면 바로 CEO의 책임이다시 듯이 투자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돈이 흐르는 길목에서 기다리는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소외된 사람처럼 생각될 때 그때가 꼭대기였죠. 그럴 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3,000을 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분들은 그때를 보지도 않습니다. 2019년 5월달의 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평생교육원에서 정권 강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CEO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평가된 것이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즘 코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비트코인이 코인 가운데서는 아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이 300만 원, 400만 원대에 있을 때입니다. 비록 비트코인이 어떤 나라의 어떤 통화의 기준이 되거나 기축통화는 되지 못할지라도 역사적으로 상구간에서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드렸죠. 또 두 번째로는 카카오. 그 당시 카카오 주식이 9만 원대였습니다. 9만 원대였는데요. 지금은 그 덩어리가 커서 5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말하면 18,000원에 해당하는 가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아주 상가격일 때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 아주 낮은 구간에 있다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셨고 아주 고액을 버셨습니다. 물론 제가 조언을 드렸지만
이런 분들은 가장 상구간, 낮은 가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시 돈이 흐르는 길목에서 기다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쫓아갈 때는 그때는 그때를 보지 않습니다.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모든 걸 비관적으로 볼 때 시작하는 또 습관도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팬데믹이 왔을 때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 정신력을 가지고 투자 방향도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또 부자들의 특징은 경제 뉴스를 끊임없이 챙기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는 80대 사업가신 분이신데요. 앞으로 미래 에너지에 대한 풍력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청정 산업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국가기관 산업에 포함된 주식은 잘 가지고 있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죠. 한국전력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전력을 좋은 주식을 해서 20년 전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20년 후인 지금 시점이나 작년 시점 보면 그대로입니다. 20년 전에도 2만 원대, 지금도 2만 원대, 물론 그 중간에는 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요. 20년 장기 투자를 했다 그러면 잘못된 투자겠죠. 그죠? 무조건 장기 투자가 좋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미래의 산업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또 쉽게 전기세를 올려버릴 수 없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한국전력은 전기세가 올라야, 혹은 뭐 원전 사업 같은 걸 수주를 받아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눈에 즐겁고 재미있고 먹고 마시는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이런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경제 관련 앞으로의 산업이 어떤 쪽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자,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내가 만난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다. 그 실패도 보통 실패가 아닌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다. 두 번째로는 직장 생활에 경험했던 그 노하우와 인간관계, 아니면 이전 사업을 했을 때의 그 노하우와 모든 인연들을 다음 사업으로 이어가는 영속성을 가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돈이 흐르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투자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과 다른 차이가 있죠.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 열광할 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때 겉으로 보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을 할 때, 저평가됐을 때, 비관적일 때 기회를 찾더라 이겁니다. 돈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은 분한테 돈이 그액이 내려온다면요, 그건 어쩌면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로또 당첨자들을 그 통계를 보니까 그들이 삶이 로또가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지 않고 대비를 하지 않는 그런 큰 돈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시드머니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땀 흘리고 아끼고 한 그 돈이 눈이 있어. 그런 돈은 나중에 시드머니로 활용을 해서 좋은 투자처를 찾아가면 큰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돈, 불이한 수단,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돈인 줄 아시겠죠? 그런 돈으로 모은 분들은 그 당대는 잠깐 잘 살지 모르지만 그 자식들이라든지 3세대가 아주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당장 나에게 오지 않을 때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나에게 돈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 그래서 나에게 준 지금의 이 환경이 가장 감사한 환경이다 하고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좋은 기회가 많이 올 것입니다. 자, 오늘 10분 경제 좋아요 그리고 구독으로 주위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